EU의 강력한 요구로 북한을 규탄하고도 보도자료에서 우리 그 규탄 내용을 빼버렸어요, 청와대가. 그래서 이게 무슨 내용이냐고 하면 청와대가 유럽연합과 발표한 공동성명에 북한 규탄 문구를 언론 발표에 제외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그래서 EU는 언론 발표를 통해 직접적으로 비판했지만 청와대는 주요 내용 발표조차도 안 했고, 이에 대해서 국민의힘의 김기현 의원은 이재명 정부가 북한 심기공하고 있다, 비굴한 외교를 하지 말라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관련해가지고 우리 문성호 대변인 이거 도대체 왜 이러는 거예요? 아니 이거는 전 진짜 좀 민주당 패널분하고 같이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 네. 이게 이제 뭐 비판을 하는 것도 당연한데 도대체 왜 이러는지가 이해가 안 가요. 네. 저희가 어떤 정치적인 쟁점이 있을 때 예를 들면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 취소 같은 거야. 우리가 그걸 비판하지만 그 사람이 저걸 왜 그러는지는 알잖아요. 네. 저 본인이 감옥 가기 싫으니까 네. 이런 이해가 되잖아요. 그거에 대한. 네. 근데 이거는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북한한테 이렇게까지 진짜 북한의 심기를 건드릴까봐 전전긍긍하고 눈치를 봐야 되는 어떤 이유가 있는 건지를 모르겠어요. 예를 들면 진짜 북한하고 우리가 팽팽한 긴장 상태라서 하지만 서로 뭔가 액션을 하고 있지 않다. 네. 이러면은 또 몰라. 근데 북한은 우리한테 맨날 도발하잖아요. 그렇죠. 무인기도 날려, 네. 뭐 이상한 풍선 같은 것도 네. 보내, 네. 포도 써. 아니 그런데 우리가 이거 말 한마디 한다고 걔네들이 그거 안 할 애들도 아니고 뭔가 달라질 것도 아닌데 반대로 우리가 북한의 위협이라는 게 뭐 진짜 이런 말 한마디 때문에 전쟁이 터질 거다 이런 것도 아닌데 네. 왜 이렇게 행동을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 중에 다 맞는 말이잖아요. 우리 북한의 핵 인정할 수 없잖아요. 없애야 네. 하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침공한 거에 지금 북한이 참여하고 있는 거 비판 받아야 하잖아요. 네. 일방적인 침략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 그 EU랑 합의해가지고 잘 얘기했어. 근데 왜 그걸 국내에 와서는 얘기를 못 하냐고요. 이거는 단순히 비판이 아니라 민주당이 왜 일어나에 대한 진짜 심층 분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도저히 제 머리로는 이게 왜 그러는지를 이해조차 할 수도 없고 추론조차 할 수가 없어서 이거는 민주당 패널을 앉혀놓고 민주당은 왜 이러시는 거냐 비판하는 게 아니라 진짜 궁금해서 그렇다. 좀 여쭤봐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EU 한유럽연합 EU 정상회담 공동 성명에 들어간 내용인데 이 공동 성명 36개 항 중에서 총 3개 항이 북한 러시아 규탄이에요. 그다음에 북핵 미사일 우려, 그다음에 북한 인권 개선 촉구에 할애되는데 이게 이제 내용이 있는데 EU 측에 강력한 요청이 있었다. 그래서 청와대 관계자는 EU 측이 최초 요구한 문안의 대북 비판 수위는 더 높았다. 근데 우리가 무마시켰다, 약간 자제시켰다라는 식으로 지금 청와대 관계자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 권 소장님 보시기에는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이 유럽 순방을요 네. 대통령이 가면 안 되는 거였어요. 왜요? 그러니까 이렇게 공동 성명에 있는 같이 합의한 내용을 같이 발표까지 했잖아요. 네. 그거는 이제 외교적으로 세계에 알렸어요. 근데도 이제 이거를 빼고 싶었다면 네. 그렇다면 이 순방은 가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사실은 여기 EU가 앞에 지금 벨기에하고 이탈리아 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원래는 지금 프랑스 G7 때문에 가는 거예요. 네. 이번 순방을. 네. 근데 이제 프랑스를 맨 마지막에 일정을 두고 그 앞에 뭐 벨기에, 이탈리아를 넣으면서 EU까지 넣은 것인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과연 1주년을 끝내고, 그러니까 지방선거 1주년 이렇게 이 순차대로 해서 유럽 그 순방을 잡아놓은 것에 대해서 저는 그 일정이 굉장히 요상하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 EU에서 가장 이 사안에 대해서 첫 번째로 공동 성명에서 발표를 했어요. EU는 왜 이거를 대한민국하고 발표를 하고 싶었냐? 결국에는 러시아거든요. 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도발을 하는 데에 대해서 이제 우크라이나 지원을 하겠다라는 그것들, 그리고 이제 북한이 러시아에 군 지원을 하면서 국방력이 굉장히 높아졌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이제 북한의 그 북핵 관련된 우려까지도 이제 그 유럽에서는 걱정을 하고 있는 네.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유럽이 굉장히 이 북한 비핵화에 대해서 강력하게 넣은 것인데, 근데 사실은 제가 지금 청와대 입장이라면 사실 그 뒤에 있는 경제와 안보 관련된 공동 성명만 하고 싶었을 것이에요. 그러니까 네. 이게 첫 번째가 북한 관련된 얘기였고 두 번째가 경제, 그다음 세 번째가 안보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본인들이 하고 싶은 걸 하려면
하나는 내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내주고 대신에 국내는 알리지 말자라고 이렇게 정리가 된 것 같아요. 아니 근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네. 지금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그렇다고 이제 우리가 모릅니까? 네. 모르지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무리 이재명 대통령이 본인 사건 관련해서 이거는 틀렸다, 가짜 뉴스다, 이거 네. 정정해라 해도 결국에 언론이 정정하는 모양새는 보여지지만 그렇다고 이렇게 실질적으로 있는 사건에 대해서 그 기사가 나지 않는 사건은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침에는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다른 뭐요? 분들이 혹시 뭐 북한에 책 잡힌 거 있냐? 목줄 잡힌 그러지 거 있어요. 않고서야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대북송금 우리가 받았다. 혹시. 그렇죠. 그래서 저는 지금 같이 연관되는 사건이 결국에는 이번에도 보면 그 오영훈 제주지사가 네. 북한에 뭐 북한이 요구하는 물품을 1억 상당 이상을 보내줬다라는 네.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것을 통일부 장관이 허가를 했고, 그럼 통일부 장관만 허가를 했겠느냐? 과연 이 사건을 청와대는 몰랐을까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전반적인 모양새에서 본인들이 가고자 하는 방향과 그리고 전 세계적인 추세가 다르기 때문에 지금 자꾸 엇박자가 나는 것 같다. 그렇습니다. 네, 우리 신조 대변인은 대한민국 주적이 누구입니까? 대한민국의 주적은 북한이죠. 네. 북한인데 지금 청와대와의 외교 안보 라인이 네. 국제 정치의 기본부터 다시 배워야 된다. 네. 국제 정치학 개론 수업을 다시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좀 최근에 김여정이가 시진핑 방북을 앞두고 네. 핵 보유국 지위는 절대 불태다. 네. 물러설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그랬죠. 했습니다. 네. 그리고 시진핑이 북한을 방문하면서 네. 북중러 삼각 공조가 굉장히 공고해지고 있어요. 네. 삼각 동맹이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굉장히 강해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 대한민국과 한미동맹 혹은 자유진영 간의 그 연맹은 북한과 러시아, 중국의 동맹과 맞붙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저희가 같이 갈 수가 없단 말이죠. 그렇다면 그들의 동맹 강화에 맞서서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의 자구책을 마련한 다음에 맞서서 세력 균형을 이루어야지 그게 합리적이고 그게 상식인데 네. 좀 그렇지가 않다라는 게 전 상당히 좀 우려스럽습니다. 네. EU 입장에서는 공동성명이라고는 하지만 한 대륙을 거쳐서 멀리 있는 나라, 멀리 있는 그 지역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북핵이라고 네. 하는 것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한국의 미래,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해서 이런 식으로 입장을 내주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공동성명을 내놓고 대한민국 국민한테 날리지 않았다. 이렇게 돼버리면 이거 국민을 속이고 기만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될까? 아니 안 된다고 뻔히 알지 않아요? 이게 EU 쪽에도 외신이 있는 것이고 그렇죠. 이거 다 발표문을 예. 비교해 보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특히나 미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나라 입장 어떤 청와대발 입장과 그다음에 미국에서의 어떤 공식 입장이 다른 경우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는 사람들이 미국의 청와대 홈페이지를 보거나 보통 그러거든요. 우리 관세 협상 때 많이 봤잖아요. 네. 아주 잘 된 협상이었다. 합의문이 필요 없을 정도로. 근데 지금 잘 된 협상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네. 사실상의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봅니다. 네. 국민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국민들한테 지금 사기를 치고 기만하고 우롱한 거예요. 이런 식의 행태는 전 벌어져서는 안 된다고 보고 네. 이 자꾸 이런 상황을 보니까 데자뷰가 일어나는 겁니다. 네. 과거에 문재인 전 대통령도 2018년에 해외 정상들이랑 정상회담을 할 적에 네. 북한에 대해서 대북 제재 이걸 해제해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주장하다가 전 세계 모든 정상들로부터 비아냥 듣고 네. 힐난 받지 않았습니까? 네. 당시에 다른 뭐 영국 수상이라든지 독일 수상이라든지 모든 나라의 정상들이 문 전 대통령한테 그런 식으로 가면 안 된다. 네. 당신 지금 대체 무슨 소리냐? 좀 이성을 되찾아라. 그런 이야기까지 했다라는 게 당시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왔어요. 네. 똑같은 이야기, 똑같은 행태가 지금 반복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네. 전 세계가 대한민국을 어떻게 바라볼지를 한번 돌이켜봐야 됩니다. 근데 저는 좀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결국엔 뭐 북한의 눈치 보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하지만 이제 북한을 규탄을 EU에서 하고 왔다라고 네. 한다면 네. 과연 제 8월에 있을 전당대회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김민석 총리를 결국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밀고 있는 이 상황에서 지금 그 이재명 대통령이 본인이 믿는 사람이 당대표가 돼야 하는데 과연 이러한 행보들이 본인이 당대표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으려면 이러한 아젠다들이 과연 도움이 될까라는 생각에 그 본인을 지지층 말고요. 그러니까 본인 지지하는 지지층에 대해서 뭔가 호소를 하고 싶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네. 그러니까요. 좀 이게 뭐 북한 눈치를
안 본다고 얘기하기가 참 애매한 상황인 것 같아요. 이게 왜 이런지도 이해가 안 갑니다만은 뭐 물론 우리 채팅창에서는 많은 분들이 그 이해가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만은 제가 말씀드리긴 좀 뭐 하니까 하여튼 뭐 그렇다라는 거 일단 좀 짚고 언제까지 이렇게 되는지 이렇게 해서 뭔가 또 한번 쇼하려고 하는 건 아닌가 북한이랑 좀 그런 느낌이에요. 이제는 저는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서 큰 의미 없다고 봅니다. 이제까지 남북 정상회담 뭐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뭐 문재인 대통령 때 다 했습니다만은 뭐 성과가 있었습니까? 오히려 성과는 더 없었고 오히려 더 관계는 악화가 되고 이용당한 거 우리 쪽만 이용당한 거 아닌가라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저는 뭐 여기서 한번 말씀드린 적 있지만은 김대중 대통령을 보고 자란 세대란 말이에요.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 정책 시행할 때는 저는 찬성했단 말이에요. 그런 방법으로 어떤 평화가 올 수 있다고 한다면 뭐 좋은 방법이다. 근데 실제 해봤더니 아니잖아요. 그럼 안 해야지. 실패했다고 평가가 내려졌으면 더 이상은 안 해야 되는데 민주당 정부들은 계속 그 햇볕 정책에서 기반한 어떤 그 대북 정책을 계속 가져가고 있단 말이에요. 뭔가 우리가 뭐 건드리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괜찮겠지. 그리고 지금은 오히려 그 북한에서 내건 두국가론에 아예 동조한다는 듯이 가고 있단 말이에요. 통일부 장관이. 통일부 장관이 오히려 그러고 홍은조 있고. 장관도 그래요. 네. 네. 그래서 야 이건 참 이해할 수가 없다. 그러면 대한민국 헌법 바꿔야지. 그러니까 이게 네. 민주당의 저는 반복된 행태라고 생각을 해요.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이런 북한에 대한 대북 정책도 햇빛 정책이라는 그 김대중 대통령의 정책 완전히 실패한 정책이지만 네. 한 번은 해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전까지는 강경론 일색이었으니까. 그런데 어쨌든 뭔가 해결이 안 됐으니까 다른 방법 써보자. 한 네. 번은 전할 수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실패했으면 안 해야죠. 네. 부동산 정책 한 번은 해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완전히 실패했잖아요. 그런데 문재인 때 방법해서 또 실패하고 이번에 이재명 정부 와서 또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면 실패를 인정하고 바꿀 줄 알아야 되는데 이 민주당은 본인들이 무슨 선민의식이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본인들이 한가는 그냥 무조건 오라. 우리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세상이 잘못된 거야. 그러니까 계속 우린 밀어붙이면 될 그러니까. 거야. 이런 정서를 좀 가지고 있는 것 맞아요. 같아요. 대통령- 그런데 저는 자기 잘못을 인정할 수 있는 게 정말 어려운 일이지만 반대로 그걸 할 수 있는 사람만이 권한과 권력을 쥐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건 전 정말 잘못됐다. 하여튼 뭐 이 부분 한번 조금 더 EU 이번에 정상회담 갔다 와가지고 우리가 뭐 해외 순방의 성과를 한번 다시 한번 짚어보는 그 날이 와야 되는데 벌써 다음 주까지 기다려야 되죠. 맞아요. 한 네. 오랫동안 가더라고요 이번에 한 11일. 평가를 제대로 하셔야 되는 게 네. 사실은 지금 국내 상황이 유럽의 순방을 9박 10일 갈 일정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청와대가 전혀 민심을 잃지 못하고 네. 무엇인가 자기네들만의 세상에 그려진 것들을 자꾸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원래 대통령이 어디 나가실 때 뭔가 국내에서는 뭔가 정치적인 변동이 있잖아요. 네. 뭐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아니 근데 지금. 오히려 네. 약간 지금 상황이 워낙 엄중하고 여러 가지 네. 복잡하니까 도망가신 거 아닌가 생각도 아하 들어요. 런했다 이건. 자기가 있으면 계속 그거 가지고 얘기가 나오니까 음. 차라리 나 나가 있는 동안 잘 해결해놔 하고 뭐 속된 말로 짬 때리고 도망가신 게 아닌가 이런 평가도 나옵니다.